진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요? 변호사 되고 제일 먼저 뭐 샀어요? 커플인데 같은 변호사면 싸움도 법리적으로 하나요? 내가 나를 고소하면 누가 이나요? 개업 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헬로.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치카슬레이트.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곰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김승환 변호사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전문 분야는 혹시 뭔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 변호사 협회 2개, 1인당 2개씩 이제 전문 분야를 등록할 수 있어요. 지식재산권이랑 형사법 이렇게 2개가 등록이 돼 있고요. 근데 사실 개업한 입장에서는 뭐 꼭 그 2개 아니라도 뭐 돈 받으면 다 해야죠, 일은. 일반 민사 사건, 손해배상 이런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말싸움 자신 있어요? 제가 좀 관심 있는 주제면은 열심히 싸울 거고, 관심 없는 주제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도 자신 있나요? 지금 킥복싱은 좀 배웠는데 그라운드 아직 못 배워가지고 복싱 배우시던데 조만간 스파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의뢰인 중에 진짜 억울한 사람이랑 진짜 나쁜 사람은 어떻게 분간하죠?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의 말과 좀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 그렇다면 정말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뭐 자기는 정말로 만진 적 없다라고 하는데 경찰서 갔더니 바로 CCTV 나온다 막 이런 사람들도 꽤 종종 있거든요. 근데 나와도 자기는 만진 적 없다고 막 저거 조작된 거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에서 뭐 한다고 CCTV를 조작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고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판사님한테 혼나본 적 있으신가요? 판사님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지금 증거도 부족하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정말 이 주장을 유지할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린 이런 취지로 유지합니다 라고 하면 판사님 아니 그게 지금 성립이 된다 생각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혼나는 건데 또 그러다가 뭐 막상 판결에서는 또 우리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없진 않아서 무리한 주장을 좀 하다가 혼난다. 근데 그거는 매우 자주 있는 일이다. 변호사 수임료에는 판사님한테 대신 혼나는 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대신 혼나주는 거죠. 혹시 그럼 판사님이 우참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올 때 약간 피식하는 경우 있거든요. 피고인 혹시 뭐 더 할 얘기 있냐 라고 했을 때 피고인이 모르겠고 그냥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살짝 약간 미소 짓는 걸 저는 봤거든요. 진짜로 이 있습니다 외쳐본 적 있으신가요? 그거 안 합니다.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진짜 말도 안 된다 싶었던 장면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하나하나 짚기가 힘들 정도인데 구두변론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 대부분은 재판이 서면으로 진행이 돼요. 몇 월 며칠자 제출했던 서면을 진술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서면 냈던 내용을 다 말로 한 걸로 그냥 간주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판이 되게 짧아요. 민사재판은 뭐 한 2분 내로 끝나고요 보통은. 형사도 뭐 한 5분 내로 보통 끝나는 편이거든요. 그 드라마에 문제된 한 건만 가지고 뭐 하루 왼종일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보통 변호사들이 자기가 담당은 한 수십 건은 되거든요 보통. 제가 월급쟁이일 때는 거의 한 60, 70건씩 제 담당으로 배당돼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한 사건에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뭐 거의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 하나만 항상 늘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하려면 이제 착수금을 억 단위로 받으면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진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전 소재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죄를 줄일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있겠죠. 그것만 하더라도 당연히 소재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자금력의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의 어떤 문제점을 들춰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법적 절차들을 막 진행하면서 압박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랑 관련 없는 다른 이 사람에 대한 약점을 뭘 하나 잡아가지고 막 민사를 건다든지 고소를 또 추가로 한다든지 하면서 압박을 하면 어찌 되냐면 이 어느 한쪽이 지치게 되거든요. 돈 부족하고 시간 부족한 사람이. 그럼 이제 합의하고 적당히 끝내자라고 이제 나와버리는 수가 있어요. 있던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 까지는 근데 소가 되는 거는 확실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면서도 약간 씁쓸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변호해주기 가장 싫었던 사람 썰 있나요? 사실 저를 안 믿는 사람이죠. 신뢰를 안 하는 사람. 당연히 이제 자기 의견도 내고 하는 걸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주면 되게 좋은데 이제 약간 저를 테스트하듯이 떠보고 불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해주기 싫죠. 저를 안 믿어주는 사람 그게 제일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사건 유형 중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유형이 있다. 사건 유형별로 생각해보면 소아 성범죄 관련된 것들 미성년자 포함해서 성범죄가 제일 좀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범죄는 괜찮은데 이거 미성년자 성범죄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든 되게 싫은 게 이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상상을 하고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멘탈이 좀 괴롭더라고요. 일반 성범죄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진짜 미성년자나 소아라고 생각하면 사실 너무 그건 멘탈이 좀 많이 힘들긴 하죠. 가장 열심히 변호해주고 싶었던 사람 썰도 있나요? 첫 번째 일단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죠. 돈을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사건이 복잡하다는 얘기고 내가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해요. 돈을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나한테 믿음을 주는 사람한테 내 시간을 써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럼 혹시 변호사가 열심히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변호사가 열심히 안 하면 이게 쟁점을 놓치는 경우들도 생겨요. 이 부분이 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어떤 변죽만 두드리다가 끝나면 당연히 재판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변호사를 선별할 수 있을까요? 딱 잘라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원하는 변호사에서 원하는 상이 좀 다르고 또 성격이랑 잘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은 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힘든데 상담료를 드리더라도 조금 여러 명한테 받아보다 보면 좀 감이 올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좀 여러 군데 상담 받아보고 그중에 내가 믿을만하다, 괜찮은 것 같다 싶은 데를 고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즘 변호사분들도 영업이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료를 어느 정도는 지불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하시는 거죠? 네, 이게 무료 상담 물론 좋은 뜻으로 잘 해주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무료 상담 퀄리티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추상적인 말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말까지 들어가려면 어쨌든 대부분은 상담료를 지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플인데 같은 변호사면 싸움도 법리적으로 하나요? 남편이 지고 시작을 하던데요. 뭐 싸움이라는 게 별로 성립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내가 나를 고소하면 누가 이기나요? 자수한다는 거니까 뭐 수사기관이 이기겠네요. 변호사 되고 제일 먼저 뭐 샀어요? 제가 좀 동기들보다 좀 더 먼저 취직을 했거든요. 한 몇 달 빨리 취직을 해가지고 저 혼자 돈 버니까 이제 얘들 밥 먹고 제가 뭐 한번 샀어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저한테 다시 돌려서 사주진 않더라고요. 이 피드백이 안 오더라고요. 그놈들이 나중에 저보다 더 잘 벌었는데 개업을 하시고 가장 좋았던 점은 뭔가요? 일단 자유가 많은 거예요. 물론 로펌에 있으면 뭐 나름대로 재량권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회사가 시키는 걸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좀 정해진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개업을 하니까 제 맘대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좀 확실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책임도 많이 따라오긴 하는데 저는 책임이 따라오더라도 자유가 큰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자유롭다고 하시기에는 오늘 일요일인데도 출근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당신 때문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요일 출근, 뭐 주말 출근은 뭐 일해야 되면 하죠. 금융 치료를 당했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가장 좋았던 점은 뭔가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지 굳이 설명을 막 안 해도 되는 뭐뭐 변호사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아 그냥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를 딱 그냥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대화의 시작이 좀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자격증이 주는 힘을 좀 느꼈던 거는 20 후반 뭐 30 초반 이제 이때에 제가 주도권이 있는 발언을 사실 하기는 그 나이에 그런 건 거의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막 제 말을 경청을 해주고 또 어떤 주도권 있게 제가 막 회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나를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쵸.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업 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로스쿨 학생들이 벌써부터 개업을 꿈꾼다고요? 로스쿨 학생이시면 최대한 성적을 잘 받으셔서 좋은 데를 먼저 가시고요. 저는 일단 꿈꾸기 전에 자기 성격이 뭔지부터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업도 요새는 워낙 이제 영업이 치열해진 시장이라 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I 성향이다라고 하면 기업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적성에. 그래서 좀 이렇게 나는 자유롭고 내 나름대로의 사업을 이끌어가고 이런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 조직에 소속돼서 뭐 정해진 일을 하고 이렇게 루틴하게 사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성격이 안 맞는데 억지로 개업하면 되게 좀 힘들거든요. 사실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개업을 하셨다가 결국은 다시 그냥 법인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좀 그래서 조금 자기 성향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내 관심 분야가 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파악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튜브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의 채널에는 처음 등장하시니까 광고할 시간인가요 이제? 예, 유튜브 곰변 구독해 주시고 저희 인스타에도 곰변 영어로 이제 GOMBYUN 치면 거긴 이제 만화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구독해 주시고 그 외에도 뭐 혹시 좀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은 이제 제 채널로 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뭐 가능한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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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마음이지.